제가 채권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법이요. 자, 65번은요. 계약을 합의해지 줄고요. 합의해지. 합의해지하죠. 그럼 합의란 말이 중요하죠. 그럼 여기요.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어야 돼? 합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합의해지 줄고 써요. 거기다 써요. 합의해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그것은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X.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합의해지는 오늘까지는 유효이고요.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로 해지해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원상회복 의무가 없죠. 그래서 받은 것이 금전일 경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OX, X 이렇게. 2번은요. 당사자 사이에 줄고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 줄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죠. 이 내용이 서로 교차 동일하며 그러면 양청약 동그라미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을 해요. 그래서 그걸 교차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번은요.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줄고요. 조건을 붙여 승낙. 그럼 어떻게 돼요? 승낙을 하죠.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잃죠. 청약은 효력을 잃으면서 줄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이 승낙을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새로운 청약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뭐가 된다? 구속된다. 그래서 상대방은요 이에 구속이 된다. OX, X 승낙할 의무 X.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속되지 아니한다.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5번은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여기까지 가로묶고 여기까지 뭐라고 한다? 우리는 그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여러분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의 경우는 그러한 사실이 뭐한테? 있는 때. 여기 봐봐요.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요.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때 그러면 안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고 안 때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요. 이렇게. 자, 66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죠. 그럼 갑을 뭐라고 그래? 요약자. 을을 뭐라고 그래? 낙약자. 병을 뭐라고 그래? 수익자. 이렇게 제3자 위한 계약이죠. 1번 병이 매매대금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죠. 그러면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이 계약 이액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뭐한다? 최고하죠. 옆줄 껐어. 병에 확답이 없으면 최고했는데 병이 확답을 하지 않죠. 병에 확답이 없으면 수익 거절 이렇게.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2번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직접 동그라미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 동그라미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청구하죠. 그 다음에 3번이요. 병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줄고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지금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는 누가 한다? 을이 지금 잘못했죠.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갑이 잘못하죠. 을이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병은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병은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지할 수 있다 줄고 그것은 갑이 해지하죠. 갑. 4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죠. 을이 병에게요. 계약이 해지가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 한번 봐봐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미리서 지급했죠. 미리 줄고 병에게 매매 대금을 미리 지급이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 동그라미. 그러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요? 을은 갑에게 청구한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줄거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을은 동그라미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기까지 줄거 거절 동그라미하고 동시이행 항병권 행사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등기와 을의 병에 대한 잔금의 지급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갑이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을은 병에게 잔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67번이요? 계약 해제죠.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 동그라미 처음부터 줄고 이것을 소급이라고 얘기해요. 소급해서 없었던 것으로 이것을 말한다 무효라고 그래요. 소급, 무효 이렇게.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죠? 해제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거예요. 2번 계약이 합의 해제 줄고 합의 해제는 이퀄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맨 끝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또 옆줄 껐어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X,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3번 합의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줄과 선의 악의 불문. 그 다음에 전부를 반환해. 전부 옆줄 거 옆줄 거. 따라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이렇게. 따라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이렇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줄과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그래서 선의의 제3자만 보호, 선의의 제3자만 보호가 돼.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고, 여기 선악 불문하고 줄과 선악의를 불문, 선의 악의를 불문, 그것은 해제 전 플러스 제3자, 해제가 되기 전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지만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이 말이죠. 지금 말이 지금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 틀리죠.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거죠. 이거 해제죠? 해제하고요. 여기 말소죠? 말소. 그래서 해제하기 전에는 뭘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누구만? 선의만 이렇게. 여기요 선악 불문하고 여기는 선의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죠. 여기죠 여기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이 말이죠. 선악 불문하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그러면 약정 해제 사유 줄고요. 약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약정 해제 사유 써 밑에다가 미리 해제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 이 말이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나는 계약을 해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학원에 등록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혹시 해외로 지사장 발령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나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럼 그때는 계약을 해제해 주실 수 있어요?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학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언제 가시죠? 물어보면 글쎄요. 3월이나 4월이나 갈 줄 모르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강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알았죠? 특강 신청했어. 근데 특강이요. 다음 주부터 특강이 시작해요. 근데 오늘요. 지사장 발령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나 이미 계약을 해제한다고 약속을 했죠. 약정 해제란 말이죠. 나 그럼 계약 해제해 주세요. 수강 등록 해제해 주세요. 그때 합의한 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 그걸 약정 해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정 해제다 이렇게. 5번 부동산을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 4번이요. 이렇게. 자, 68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봐봐. 여기 강제 수용 줄고요. 강제 수용 그러니까 이러면요. 억지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수용이란 말이 중에 동그라미 적법행위예요. 수용은 적법이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수용은 적법이니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안 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수용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수용보상금 써봐. 수용보상금 이퀄 수용보상금을 뭐라 한다? 대상청구권이라고 그래. 대상청구.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그걸 대상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매도했으나 매도 동그라미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죠. 여러분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 그래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렇게 돼 있죠.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설명경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뭐가 소멸해? 소유권 이전 의무는. 왜요? 수용됐으니까 등기를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잖아. 이행불능이죠. 쌍방의 잘못이 없죠. 그 다음에요.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양도를 할 수 있다. 청구, 줄거.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다른 시험에는 위험부담에서 수용이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만 수용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왜요? 우리는 부동산을 중개하다 보면 중개 중에 신도시가 성립이 돼가지고 어때요? 수용되고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받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받기 전에는 너가 받을 그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하라 이 말이고, 이미 받았으면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럼 뭐 봐봐. 그러면 을이 갑에게 보상금 달라고 하려면 매매대금 봐봐. 매매대금이 1억이에요. 근데 수용보상금이 1억 1,000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대금 1억을 잔금을 주면서 보상금 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가지는 틀리다고. 이것은 지금 아직 보상금을 아직 받지 않았어. 보상금은 나왔는데, 그러면 갑 너가 받지 말고 내가 받을 테니 그 보상금 나한테 양도하라 이 말이죠. 청구권을. 그런데 여기는 3번은 이미 갑에게 보상금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지급됐죠. 그래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없어? 그럼 여기 써. 엽술 긋고 써. 3 옆에다가. 이때 을은 갑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된다. 을은 갑에게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채무 불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이런 봐봐. 지금 여기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 수용이니까. 수용은 적법이죠. 그러니까 채무불행이나 불법행위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채무불행이나 불법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왜요? 수용은 적법한 행위, 즉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의무불행이 뭐죠? 의무의 불행, 채무불행이란 말이잖아요. 수용에서는 채무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불법행위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죠? 그럼 을은 잘못이 있어? 지금 없어? 강제 수용이니까 잘못이 없죠. 이때 갑은 을에게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배에게 반환 청구. 그건 아니죠. 우리가 배에게 반환 청구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니까 해약금에 의해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것은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문제이고, 지금 이것은 수용이 된 거잖아요. 지금 수용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배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틀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68번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9번은 자, 틀린 것은 그렇게 됐죠. 1번. 여기 이런 말이 좀 힘들어. 매매계약서요. 여기 측량 비용 줄굼고 등기 비용 줄굼고 담보권 말소 비용 줄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묶어놨죠. 여기 한번 보란 말이죠. 측량 비용, 등기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선이 없어 쌍방의 균분. 그게 틀렸다면 이게 어려워.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측량 비용은 쌍방이에요. 근데 오케이.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얘기한 그 측량, 그 지역에 측량할 때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우리가 보통 측량을 할 때는 그냥 측량하죠. 그때는 그냥 쌍방이 그냥 같이 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등기 비용 줄거. 등기는 원래는 봐봐. 우리는 항상 소유권 이전 의무죠. 소유권 이전 의무죠. 그러면 매매 대금 지급 의무죠. 의무. 그럼 의무니까 매매 대금을 내는 매수인은 이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자기가 부담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부담하죠. 그럼 여기 봐봐요. 소유권 이전 의무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의무는 뭐예요? 이 사람도 그러면 매도인이 을한테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비용이 원래 갑이 부담해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 우리가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 을이 이자를 지급하니까 매수인도 등기하려면 등기 비용을 매도인이 등기 비용을 부담해야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누가 부담해? 매수인이 부담해. 매수인이 부담을 해. 자, 그 다음에요. 담보권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담보권 말소는 누가 부담해? 담보권 말소는 매도인은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죠.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니까 자기 건물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을 자기가 말소하고 이전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도인이 부담을 해. 매도인이. 알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 여러분 여기서 측량 비용은 여러분 다 알아. 면적에 비례한데 여러분 원래 측량할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측량할 때 지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닌데 측량을 하면은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면적이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같은 면적이면 A면 100평이면 100평을 지금 거래하고 있는데 면적의 비례가 어떻게 나와요? 다른 땅을 교환하거나 그럴 때는 면적이 다르니까 측량할 때는 면적의 비례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지금 100평의 땅을 파는데 면적을 어떻게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도인이 파는 것은 60평이고 매수인이 사는 것은 80평이에요? 그러면 면적이 비례하니까 그러면 면적이 달라지면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100평에 대해서 거래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측량을 할 때는 누가 불안하니까 측량을 하죠?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래서 보통은 매도인이 맞다고 내가 측량했다고 우기죠. 맞다고. 그럼 매수인을 한다? 그럼 내가 측량하겠다. 그러면 매도인이 나는 측량 비용은 못 된다. 왜? 이건 비용은 임의규정이니까. 그럼 보통은 매수인이요. 비용을 부담해서 자기가 하죠. 왜? 이 땅 사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쌍방이요. 같이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의규정이죠. 이건 다 임의규정 채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 줄고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 인도와 동시에 그러면 언제? 인도, 장소. 어디요? 인도, 장소. 딱 여기. 이걸 뭐로 바꾸면 안 된다?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그러면 큰일 나. 우리 시험에는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틀린 것으로 인도 장소. 맞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다른 시험도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매매의 일방예약 줄고 일방예약, 예약 동그라미 언제나 채권계약. 우리 시험에는 물권계약 그래서 틀린 적이 한 번 있어. 언제나 채권계약 이렇게. 그래서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줄고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이것을 뭐란다? 예약 완결권 행사예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겨요. 매매 동그라미하고 써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 그래서 매매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4번은요, 당사자 사이에 줄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요. 그냥 하면 안 돼.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뭐로 추정해? 해약금.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이 아니에요. 다른 약정이 없어.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보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어느 경우가 있죠? 민법정이 처음부터 뭐였죠? 무권대리인의 추인이야. 무권대리에서 추인권.
무권들의 추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기 뭐가 있죠? 지금 여기 계약금.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뭐로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이게 하나 있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환매. 환매에서 중요한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환매에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과실과 이자는 뭐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보고, 환매 대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환매 대금은 뭐다?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매매 대금하고 비용, 매매 비용을 포함한 것이고, 네 번째는 뭐다? 네 번째는요, 저당권에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어디에 미쳐? 종물에 미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차권이죠? 임차권에서 임차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여러분요, 채권법은 원래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약정이 있으면 추인하죠? 그럼 뭐다? 대리 행위 시에 뭘 한다?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한다. 이렇게 소급한다. 계약금은 해약권을 추정한다. 과실과 이자는 상향수 본다. 매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비용을 포함한다. 저당권은 포함물과 종물에 미친다.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죠? 언제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언제나 소급한다. 언제나 해약금이다. 언제나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말이 없을 때 그렇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를 그냥 포함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계약금 계약은,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의 출고, 종된 계약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계약금, 두 번째 보증금 계약, 세 번째 환매 특약, 환매. 계약금, 보증금, 환매. 그 다음에 요물계약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뭐가 있다? 현대, 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현대, 계보, 현대, 계보. 이렇게. 됐죠, 지금?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70번인가요? 자, 70번.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1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 여기가 중요해. 변제기에 도달이란 말이 중요해. 변제기에 도달했다. 그럼 변제기에 이미 도달했죠? 그럼 언제든지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중요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줄고, 매매계약 당시에요.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의 자력을 담보한 거 추정 동그라미. 이건 추정이라고 한번 나왔죠? 최근에 우리 시험은요, 거기다가 본다로 해서 틀렸어. 추정한다를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 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변제기에 도달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 써.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 써봐. 썼어요? 자, 그럼 읽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여기 매매계약 당시라고 이러면 아까 줄 그었죠? 매매계약 당시가 아니고 변제기, 이렇게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미 변제기에 도달하면 계약 당시,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이면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 다시 변제기예요? 변제기에 도달했어? 그러면 언제든지 돈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죠? 그러면 계약 당시,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이면 돈 받을 수 없죠? 언제 돈을 받아야 돼? 변제기에. 그래서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해. 자,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 동그라미. 출제. 재밌는 말이죠? 여기 봐봐. 매수인은 동그라미. 여기 봐봐. 매수인은 그래서 선이 악이라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냥 매수인은 그러면 선악 불문이에요. 선이 악의를 불문 이 말이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출제비용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저당권의 행사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잖아요. 그러면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뭐라고만 쓰면은 매수인은 이렇게. 그러면 선의 악의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다 끝에다 더 써. 두 개 더. 뭐가 있어?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3번.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봐봐.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가로 묶어 이것을 뭐라 한다? 용익권능의 제한이라고 그래. 용익권능의 제한은 내가 그 집을 샀는데 아직 전세 기간이 끝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의의 매수인, 항상 선의만 돼, 악의만 돼. 선의의 매수인은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를 해. 그런데 밑에 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 X 점 찍고 손해배상만 청구.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청구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를 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해. 손해배상만 청구를 해.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일부 동그라미 타인, 일부가 타인이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거기요. 남은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 동그라미 악의. 악의는 한 날, 계약을 체결할 한 날. 악의는 계약을 체결한 날. 여기 안날 동그라미 안날. 안날은요, 선의. 여기 완전히 틀렸죠, 지금. 여기는 지금 악이라고 되어 있죠? 악이니까 한 날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여기는 악의인데 여기는 뭐죠? 안날로 했죠? 안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바뀌었죠.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5번. 매매계약 당시 목적의 일부가 멸실 줄고, 그래서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일부가 멸실을 해죠. 선의의 매수인 줄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을 청구해. 선의는. 그 다음에 또 써요. 악의의 매수인. 선의 밑에 와서 악의, 선의고 악이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봐봐요. 그냥 매수인은 이래도 맞아.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포함한다고 했죠? 선, 악을 포함. 그럼 맞아, 틀려? 큰일 나죠. 알겠죠? 여기 일부가 멸실일 때는 선의만 되고 악의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봐봐. 옆에 써봐, 여기다가. 일부 타인의 권리 써봐. 일부 타인의 권리일 경우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 가로 여기 닫고 오. 맞다 이 말이죠. 이때는 맞아. 왜요?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를 불문해?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니까 그냥 앞에 지금 선의 악의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매수인 앞에 없죠? 매수인 앞에 아무 말 없으면 뭐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선의 악의를 포함한다고. 그래서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 돼. 그럼 봐봐, 여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의만 대금 감액을 청구하니까 여기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또는 매수인은 그러면 돼, 안 돼? 큰일 나. 반드시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선의의 매수인은 이래야 돼. 일부 멸실은. 그런데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엇을 포함한다? 선, 악을 포함하죠. 선악을 포함하니까 반드시 선이다, 악이다 말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큰 차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알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이렇게. 자, 71번. 경매를 통해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약정을 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뭐를 하지 않았어? 갑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죠. 그럼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지금 갑은 X 건물의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이걸 할 수 있죠. 소유자가 아니어도 교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1번.
갑을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무슨 말이다? 갑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 그래서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 계약을 뭐라고 그래?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뭐라 한다?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선의의 을은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좀 봐봐요. 지금 갑이 을에게요, 타인 소유, 전부가 타인 거죠. 이게 갑이요. 갑은요, 지금 이 X 건물을 매수했는데 경락을 받았는데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죠. 그럼 이 사람은 매각대금을 완납을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요, 이 갑은 뭐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죠. 소유권 취득 못한 상태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 그러면 선의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때 손해배상 줄고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손해배상은 뭐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배상?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3번.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 줄고요. 보충하여 지급 이퀄 보충금 이퀄 보충금 이퀄 매매 대금.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보충금을 지급한 경우는 교환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이에요? 이게 중요해. 보충금을 지급하면 매매계약이다, 교환계약이다? 자, 그럼 다음 우리 법에는 매매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재산권 알겠죠? 재산권을 이전하고 등기를 해주고,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대금 100% 돈으로 주면은 그것을 매매라고 그래. 100% 돈으로 주면은. 그럼 지금 여기는 갑은 건물을 주고 을은 토지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토지 가격이 낮으니까 건물 가격이 1억이고 토지는 8천이니까 2천만 원으로 보충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100% 금전으로 줬다, 안 줬다? 안 줬죠. 이것을 뭐라 한다?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 금전으로 주면은, 돈으로 주면은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한다?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100% 돈으로 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증한 것만큼만 보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라고 한다? 교환 계약이지 매매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틀렸죠. 4번. 매각 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네요. 착하네요. 갑은 X 건물의 하자, 건물의 하자가 있죠. 당연히 담보 책임을 져야 돼, 지죠. 그것을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5번요. 을이 시가보다 높은, 이게 항상 봐봐, 교환계약. 여러분 암기라고 그랬죠? 교환계약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가격을 묵비했다. 알리지 않았다. 묵비했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그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 여기까지.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요, 72번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번 시험에 좀 희한하게 이런 거 좀 많이 나왔네요. 임대인과 이제 시험 내기 싫었나 봐요. 알겠죠? 짧게 내고요, 빨리빨리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그럼 임차권은 누구한테만 있다 써? 임차인에게만. 임차인. 이러면요, 우리가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의 경우, 특히 부동산 중에서 토지죠? 토지의 경우 임대인은 해지 통과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1개월이죠. 그래서 해지권은 임대인, 임차인이 다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증금 반환 채권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가지 묶고, 이것은 임차인만, 알겠죠? 정답은 2번이죠. 자, 73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 줄고, 임대인의 동의 밑에다 뒀어. 동의 밑에다가 매수.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이 말이 나오면 이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예요.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한 것이에요. 알겠죠?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이 말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있는 것이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러한 것에 한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틀렸죠.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죠. 임차인요.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임차인 뭐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줄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거기 가면 줄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줄궜어요. 만료 당시,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만료 당시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행사. 만료 당시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행사를 해. 자, 세 가지가 맞아야 돼. 만료돼야 돼. 그 다음에 만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 그 임차인이 행사를 해. 그럼 지금 봐봐. 여기 봐봐. 지상물을 타인에게 이전 줄고, 그러면 지상물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 먼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먼저 줄고 계약의 갱신을 청구해야 돼.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 줄고, 특별한 사정은 가로 묶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 이 말이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 임대인이.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그러면 임차인은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기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랬죠. 그 말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안 한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는 딱 두 가지예요.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 그러면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가 좀 지문이 좀 까다롭죠.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 여기다 맞네.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네. 그러면 여기서 써. 해지 통고 써. 이퀄 갱신 청구 없이.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은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 동람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줄고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이퀄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돼. 그래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좀 까탈스럽게 나왔죠? 가장요. 지상물 청구권이 가장 까탈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알겠죠? 자, 74번요.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줄고, 동의 없이 전대차죠. 항상 우리가 동의 있는 전대차하고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동의 없는 전대차가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20회 이전까지만 해도 뭐죠? 전대차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20회 이후로는 거의 매년 전대차가 나오고 있다. 아시겠죠? 1번, 갑을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동의 없는 전대차죠.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병은 동그라미 불법 점유자일 뿐이죠. 불법 점유자. 알겠죠? 그래서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2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하다 틀렸죠. 그래서 맨 끝에다가 갑과 병 간에는 직접적인 법률 관계에 있어.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요, 병은요,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은요, 을을 대위해서 차임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갑은 을을 대위해서 차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병은요, 직접 갑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그것은 언제 있다? 직접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권리는 없지만 뭐는 있다?
의무는 있다 이 말이죠.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존속하는 한도 줄고 이퀄 해지 X죠. 갑이 지금 해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존속한다 이 말은 아직은 해지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여전히 불법 점유이지만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줄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왜요?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하냐? 손해가 있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임대차가 존속하죠. 임대차가 존속, 동그라미 존속. 그러면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해.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 이퀄 갑 손해 X예요. 임대차가 아직 존속하니까 갑은 을한테 차임을 청구해. 그러면 갑은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손해가 없으니까 아무리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병에게 나가라고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죠. 통고로. 그런데 여기 봐봐 동의 없는 이죠. 동의 없으니까 해지 통고로 종료한다. 그러든지 말든지. 알겠죠? 병에게 그 사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동의가 있을 때. 동의 있을 때는 이렇게 하죠. 그런데 동의 없을 때는요. 병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봐봐요. 지금 이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잖아요. 전대차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해지 통고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고하고 청구는 말이 다른 거야. 통고는 잘못이 없을 때 하는 걸 통고라고 하고 청구는 잘못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통고는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야 되고요. 청구는 잘못이 있으니까 유예 기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칙적으로 하려면 해지 통고란 말을 쓰면 안 되고 해지 청구라고 해야죠. 왜? 동의 없는 전대차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소멸하는 거죠. 종료하는 거죠. 그러면요 병에게 그 사이로 통지할 필요가 없이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가 끝나니까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도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동 소멸해. 그래서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래야지. 있다. 5번 전대차가 종료하죠. 병은 전차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설렸어. 우리가 부속물 매수는 여러분요 아까 우리 했는데 부속물 매수는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요. 알겠죠?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첫 번째 을, 임차인의 동의. 그러면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는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인정되고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뭐가 안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동의 없는이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요 특별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